왜 매력적인 사람도 연애에서 매번 실패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했을 텐데요. 사실 외모나 스펙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의존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가 나에게서 절대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나를 통해 채우게 만들기,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 심어주기,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성도 있어요. 러브 SOS 365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자극을 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공의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공의존은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자존감 충전소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인 도움 요청이에요. 본인이 잘 아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리를 잘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연인에게 이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이 아는 선에서 설명해주면 와 정말 몰랐는데? 덕분에 배웠어. 역시 당신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구나 하면서 과도할 정도로 감탄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정말 영리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분은 변호사였는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했어요. 간단한 계약서 조항도 어려워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부탁했죠. 남자친구는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자존감을 나를 통해서 충족하게 되거든요. 나 때문에 자신이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에게서 떠나기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보호 본능 자극하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나 상처받은 경험을 적절히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연인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강한 척하면서도 연약한 면을 보여주면 모성애나 부성애가 자극되거든요. 마치 상처받은 작은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커플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남자친구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때도 울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목소리가 떨리는 정도로만 감정을 드러냈어요. 남자분은 그 순간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특별감 부여하기예요. 상대방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복잡한 내면이나 과거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만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요. 이런 특별감은 정말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내거든요. 마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열쇠로 당신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사실 심리 조작에 가까워요. 상대방의 감정과 인식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형성된 관계는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기반한 관계라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엔 상대방이 자신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이별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의존성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나 자신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요.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지기도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남자친구 앞에서 계속 의존적인 모습만 보여왔는데 어느 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남자친구가 오히려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당신이냐고 묻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전한 방법은 이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요리를 못한다면 그냥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리를 잘한다면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죠. 이건 거짓으로 약한 모습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장점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 과장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상대방이 떠날 수 없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기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공의존 기법을 설명한 이유는 이런 걸 당하지 않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방법을 쓴다면 눈치챌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미 이런 관계에 있다면 건전한 관계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건전한 관계의 특징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심리적 조작이 아니라 진정한 매력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더 어렵지만 더 가치 있는 길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전한 연애 방법이나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